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치고 삼겹살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삼겹살에 푹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늘 퍽퍽한 살 위주로 먹다가 기름기가 있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삼겹살을 먹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입 아픈 일일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삼겹살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서민 음식으로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고기였다면요, 요즘은 1인분에 2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이 되었고요. 식당마다 1인분의 기준이 200g에서 그 이하로 바뀐 집도 많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삼겹살에 대한 오해인데요. 지방이 많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삼겹살은 건강에 좋지 않는 식품으로 인식되어져 왔는데요. 삼겹살은요, 절대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어쩌면 소고기보다도 더 건강에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겹살은요,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겹살이 지방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삼겹살과 꽃등심과 소갈비의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요. 삼겹살이 꽃등심보다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은 꽃등심보다도 높았고요. 소갈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삼겹살은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지만요.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삼겹살은 포화지방산이 4, 불포화지방산이 6으로요.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삼겹살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죠. 심지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필수 지방산인 올레산은 약 45%나 함유되어져 있고요. 리놀렌산은 약 12%나 함유되어져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와 의사분들이 고기는 구워서 드시기보다는 삶아서 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로는요. 대부분 삶은 고기가 기름기가 적어서 건강에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인데요. 30분 동안 삶은 삼겹살과 7분 동안 구운 삼겹살의 지방 함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삼겹살의 지방 함량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때문에 삼겹살을 보쌈 형태로 먹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믹스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제가 믹스커피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의사를 비롯해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질문 공세와 비난의 댓글이 엄청나게 이어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난하시는 글이 대부분이었지만요. 일부 전문가분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댓글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인터넷에 올려진 잘못된 정보만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에요.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건 이후에요. 제 영상 내용을 가지고요. 새롭게 올라온 영상이 약 20여 편이 넘더라고요. 제 영상 원고를 그대로 다르게 만드신 분도 계셨고요. 어느 의사분께서는 제 영상을 리뷰를 해주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 준 영상도 있었습니다. 삼겹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겹살이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진 내용이 대부분 일부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기억나시나요? 세상에는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은 따로 없다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본인에게 맞게 드시면 다 좋은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삼겹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듯이요. 삼겹살도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삼겹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삼겹살을 무엇과 함께 드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삼겹살과 같이 드시면 가장 문제가 되는 식품은 바로 술입니다. 술과 함께 드시게 되면요. 중성지방 생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간에 무리가 가고 콜레스테롤을 비롯해서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겹살을 드실 때는 가볍게 반주 정도로만 하셔야지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시면 소문만으로 들었던 삼겹살의 모든 문제가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겹살은 무엇과 함께 드시면 좋을까요? 100세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건강식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방이 많은 삼겹살을 비롯하여서 빵과 밥 같은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는 것 등 다양한 식이요법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어떤 음식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단점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주 좋겠죠. 삼겹살과 같이 드시면 딱 좋은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요, 삼겹살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과 단백질, 탄수화물의 대사를 돕고요. 몸에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배추는요,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즐겨 먹던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양의 장수식품으로 꼽히는 양배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품종 가운데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요, 우리가 흔히 먹는 푸른 양배추로 주로 샐러드와 볶음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적 양배추는요, 샐러드나 양배추즙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인기 품종이었던 방울 양배추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공식 명칭은 방울 다다기 양배추라고 합니다. 크기는 작은데요. 일반 양배추보다 2배 이상의 영양소가 함유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양배추는요, 생으로 채를 썰어서 먹거나 양배추찜, 양배추 김치, 양배추 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리를 해서 드실 경우라고 한다면요, 영양소 보존을 위해서 살짝 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게 좋고요. 생으로 드실 때도 물에 너무 오랫동안 담가 두시면 수용성 영양소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의 대표적인 영양소로는요, 비타민 U를 들 수가 있는데요. 위산과 자극적인 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아침 공복에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요, 쓰린 속을 달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U는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를 도와서요, 간에 흡수된 후에 단백질 합성을 돕기도 하고요, 간 속에 남아있는 지방을 처리하여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삼겹살에 많은 지방과 밥의 탄수화물의 대사를 조절해서요, 지방간의 위험 요인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양배추의 또 다른 기능성 영양소는요, 설포라판이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설포라판 성분은 혈관 속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요,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계, 내장 등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드실 때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요, 혈관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줄일 수가 있고요. 고기 먹을 때 알리신 성분이 많은 양파라든지 마늘을 곁들여서 드신다면요, 아주 맛있고 건강한 삼겹살을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알리신과 설포라판의 경우에는요, 항암 작용도 아주 뛰어난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이라 우리 몸에 두루두루 좋은 식품이 되겠죠. 오늘은 삼겹살과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양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